최근 온열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말 내내 전국에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오며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 숨이 턱 막히는 찜통더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여름이 온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극한의 날씨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일하다 보면 막 고개를 내렸다가 이제 숙였을 때 막 머리가 한 번씩 핑 돌 때도 있고, 저희가 막 수분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은 좀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긴 하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도시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재난 수준의 폭염. 과거만 해도 폭염이라는 거는 그냥 계절적인 변화 요소다. 아니면 더위에서 견디는 거는 노동자 개인의 역할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 폭염이라는 거는 중요하고 또 긴급한 산업보건의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저변에 깔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있고요. 그다음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에 의한 온도가 있잖아요. 작업자가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한 60도 정도. 특히 이제 옷까지 다 입었을 경우에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기후 변화가 앞당긴 폭염과 끝없이 길어지는 여름. 온열 질환 위험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상황.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이어지는 폭염 대비 현장의 순간들을 따라가 봅니다. 갈수록 폭염은 거세지고 우리의 일상은 극심한 더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남은 2018년엔 여름 평균 일최고 기온이 무려 37.5도까지 오르는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났고, 2024년엔 체감 기온 폭염 일수가 32일을 넘으며 전국이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 해마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로 햇볕이 뜨거운 야외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온열 질환에 해당됩니다. 열사병이 오면은 말이 어눌해지고 그리고 비틀비틀거리고 또는 의식이 희미해지거든요. 땀이 많이 나고 체온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탈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탈수를 막기 위해서 땀 분비를 멈춰버려요. 그럼 땀 분비가 안 되면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은. 그래서 41도까지 올라가고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아주 망가져 버리는 거죠. 빨리 처치 안 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뭐 살아난다 하더라도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점점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엔 응급실로 이송된 온열 질환자 수가 무려 4,460명에 달했는데요. 일찍 찾아온 무더위, 올해 여름은 이전의 기록들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는 지금 더욱 혹독해진 계절,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변화로 오늘날엔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이 워낙 기록적인 더위였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이번 여름의 더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5월 15일에만 온열 질환자가 10명 발생했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사망 사례고요. 그래서 초여름이지만 지금부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서 이제 노동을 하시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 그리고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냉방이 잘 안 될 경우 실내에 체감하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조리시설 그리고 공장 등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 대응의 핵심은 바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더워지는 이 시기부터 구조대도 현장 출동으로 바빠지고 있는데요. 구급차엔 긴급 대응을 위한 각종 장비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일 경우 이런 식염포도당이나 이런 전해질 음료를 섭취를 시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맥로 확보를 해가지고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체온을 낮추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온을 낮출 때는 이런 순각 냉각팩으로 이 부분이 차갑게 냉각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 환자한테 입히거나 물 스프레이는 환자 몸에 뿌려주면은 열이 전도되면서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탈수, 두통 같은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자마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데요. 온열 질환은 뜨거운 열로 인해 체온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착용을 하면은 체온이 좀 빨리 떨어집니다.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시원하시죠? 온열 질환은 짧은 시간 안에도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작은 이상 반응에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시키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열이 너무 높아지면은 환자의 뇌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이제 그늘진 곳에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안전장구나 아니면은 그 작업복 같은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얼음이나 뭐 얼음팩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환자의 목이나 겨드랑이 아니면 사타구니와 같은 곳에 대주시면은 큰 혈관이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빈틈없는 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응한 출동 차량을 폭염 대응 출동대로 확대 운영하고 온열 질환자 대비 물품을 비치하고 폭염 관련 의료지도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뜨거운 곳에서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강화된 대응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존의 2단계에서 올여름 처음으로 3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건강 위험이 클 때 내려지는 최상위 단계의 더위특보로 모든 야외 활동 중단이 권장됩니다. 실제로 해마다 폭염 속 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복사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있고요. 그다음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에 의한 온도가 있잖아요. 작업자가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한 60도 정도. 특히 이제 옷까지 다 입었을 경우에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염분이나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열 탈진이나 열 실신 또는 열 경련
열사병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탈수가 되면은 생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에도 굉장히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많은 연구들에서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전국의 산업 현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 1년 중 절반가량이 지난 건설 현장. 여기는 그러면 무슨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대강당이랑 급식실 증축 공사입니다. 여기 총 몇 분이 작업을 하세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보통이고요. 공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대표적인 폭염 취약군에 속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곳의 작업자들은 10년 이상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들이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폭염 앞에서는 버티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 열기나 장비 열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철근이나 자재 운반 시에는 피로감이 굉장히 높죠. 요즘은 근로자들도 온열 질환이나 그 위험성에서 각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많이 힘들거나 덥고 하면은 잠깐씩 휴식을 취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도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근로자 교육장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임대 지원 사업 지원받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제빙기랑 이동식 에어컨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 야외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곳 현장에선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제빙기와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을 마련해 작업자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 패키지 임차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은 물론 현장에도 냉방, 환기 장비를 갖췄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엔 체감온도를 1도만 낮춰도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엄청 현장에가 좀 더웠거든요. 더운데 확실히 지금 에어컨 넣고 나니까 좀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편히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요. 작업 도중 땀과 열을 식히며 숨을 고르는 사람들. 잠깐의 휴식이 안전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못지않게 폭염 속 강도 높은 현장으로 손꼽히는 화물 하역 작업. 바다에서 올라오는 높은 습도와 뜨겁게 달궈진 선박,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복사열은 숨이 턱 막힐 정도. 안전을 위해 착용한 두터운 보호 장비와 반복되는 작업 속에 작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요. 폭염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음료 트럭은 작업자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위를 버텨낼 힘을 줍니다. 특히 이곳 현장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이동식 그늘막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작업할 때 이제 뭐 강물이나 아니면 사료 같은 것 때문에 피부에 와닿으면은 피부 노출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분진복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예.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그늘막이나 네. 이렇게 얼음 음료 같은 거 마시면 좀 어때요? 괜찮나요? 확실히 많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어떤 점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은 몸에서 열이 나는 걸 이제 낮춰주고 이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작업할 때 확실히 더 다시 이제 일을 작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 위치한 현장 특성상 주변에 그늘 한 점 없이 작업자들은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그늘막은 폭염 속 작업자들이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저 보시다시피 이제 그늘막,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랑 식염 포도당 이런 걸 비치해놓고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의 경우 작업 중 폭염 경보가 발생하면 현장 작업자들에게 실시간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는데요. 그 즉시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관련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면서 그만큼 현장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폭염 속 작업자들은 매일 현장을 지키고 현장에선 다양한 안전 조치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외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일단 물동량 치료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건강하게 좀 올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는 철저한 폭염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관리의 틈새에 놓인 안전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체계적인 온열 질환 예방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산업재해 노동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에서 71%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약속되어 있는 공사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경영에 손실이 되고 또는 오늘 배당받은 배송 물건을 오늘 내에 쳐내지 못하면은 사실 수입이 적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막 덥다고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만든 여러 가이드나 법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영의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도 노동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이제 이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는 홍보가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서로 어떤 그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해줄 필요도 있고요.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 작업을 못한 만큼 이제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약간의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또 임금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현재 그 어떤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름철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단순히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염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기후 문제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건 기후 문제가 아니죠. 자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난 사고죠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고라고 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갖다가 이제 근로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좀 충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현재 폭염에 대한 이런 온열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가 제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업자도 작업 중 요청할 수가 있고 관리자도 이 정도 온도에서는 좀 작업을 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 폭염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노동자 개인의 역할이 아닌 것처럼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 또한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 배송이나 또는 빠른 배달 이런 것들에 앞서서 노동자의 안전을 먼저 배려를 해주시고 또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하고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도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